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갱년기가 되자 살이 갑자기 그냥 뱃살이고 옆구리살이고 막 찌는 거,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성은 누구나 피해갈 수가 없는 것, 갱년기가 있죠. 노화로 인해 진짜 폐경이 가까울수록 내장 지방과 뱃살이 이렇게 찌게 마련인데요. 어떻게 하면은 당연한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좀 살짝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갱년기를 정말 어렵게 지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대한갱년기학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은요, 일반 사람들이 갱년기가 오면은 기본 한 5kg 정도는 늘어난다고 그래요, 체중이. 사실 근본적으로는 안 좋은 것이 내 몸에 이제 습관이 배어 있는데, 그 전에 갱년기 전에는 잘 모르고 있다가, 그때는 이제 호르몬 분비가 이제 잘 되니까, 나중에 갱년기가 이제 와서는 그 생활 습관, 그 패턴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되니까요, 뱃살이 그냥 찌고, 또 옆구리살도 찌고, 여러 가지 아픈 데가 심하게 온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50대 초반에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갱년기 말만 들었지 제가 어떻게 갱년기를 잘 넘길 수 있는가 그런 걸 깊이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유산소 운동, 걷는 거 이런 것만 그냥 계속 했기 때문에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사실은 많이 아프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갱년기를 지내온 그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갱년기가 왔거나 올 사람들, 지금 현재 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 경험담도 말씀드릴 겸 많이 도움이 되시라고 이 시간을 마련했거든요. 우리가 폐경이 오기 전에 사실 전조 증상이 있어요. 2, 3년 전부터. 그때부터 자기가 세심하게 내 몸을 관찰하거나 또 관리하지 않으면 정말 큰 병으로 오랜 기간 동안 고생을 많이 한답니다. 갱년기 때는 우선 내 몸의 신체적인 변화하고 정신적인 그 변화가 오는데요.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자고 일어나면 우선 식은땀이 이렇게 등허리에 굉장히 많이 뱄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해야 되는데 개운하지도 않고, 또 밤에는 불면증 같은 것도 있고, 또 가슴이 좀 두근거린다거나 괜히 짜증이 난다거나 막 이런 게 좀 많이 있는데, 그 외로 또 많이 있는 사람들은 안면 홍조 이런 것도 있고, 그 갱년기 우울증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저도 만만치 않게 많이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경이 오기 전에 자기가 생활 습관을 잘 길들여서 내가 갱년기가 왔을 때에도 잘 넘기고 하면은 갱년기가 와도 가볍게 그냥 지나간다거나 정상 상태로 회복된다거나, 그렇게 신체적 변화에서는 여러 가지 이것저것 말씀드렸는데요. 우선은 10명 중에 한 8명 정도는 골다공증에 걸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도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혈액순환이 안 돼서 오는 병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으니까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갱년기를 잘 오셨는데 잘 보내드릴 수 있을까? 그거는 아픈 거래 이렇게 하고서 있으면 안 되고요. 우선은 대체 음식이라는 게 있어서 여성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 대체 음식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석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석류에는요, 여성 호르몬, 우리가 에스트로겐하고 똑같은 그 들어있어요. 에스트로겐이라는 그 호르몬이 단일 호르몬이 아니래요. 3가지 종류의 호르몬이 합쳐져서 하나의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라고 하는데요. 엑스트론 E1이라는 거하고요, 에스트라디올 E2라는 거하고요, 에스트리올 E3라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3종이에요, 3종. 석류에는 그렇게 3가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것이 검증까지 있다고 하니까 석류는 정말 먹어주는 게 좋다는 거죠. 지금 이제 뭐 다 지났지만 갱년기 같이 그런 증세가 또 올 때도 있어요. 이제 즙으로 된 거 파우치 먹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칡즙 있죠. 사실 저는 칡즙은 먹었어요. 칡즙 속에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갱년기 증상 완화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고 그래요. 위장이 안 좋아서 먹었던 칡즙인데 갱년기 완화에 도움이 됐다고 하니까 그나마라도 다행이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검은 콩이 있어요. 대두 단백질이잖아요. 거기에는 비타민 1하고 비타민 2하고 2까지 나이를 먹을수록 노화가 오는데 노화 방지에도 좋고 성인병 예방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이게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콩 이런 거 넣는 거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콩장으로만 이렇게 해 먹었거든요. 근데 밥에다가도 요즘은 검정 콩을 넣고 이렇게 해서 해 먹습니다. 이렇게 알고 먹는 거하고 모르고 먹는 거하고는 좀 틀리더라고요. 아, 지금 잘 먹고 있구나 하면은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아서. 검은 콩 껍질은 안토시아닌이라는 그 색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 좋은 항암 작용을 한다고 그래요. 그거를 먹으면 활성산소까지 없애주는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심혈관 질환에는 어떤 것이 좋으냐? 감마리놀렌산이라고 지방산인데 불포화 지방산이 함유가 돼 있어서 혈액 속에 그 노폐물 우리 찌꺼기가 있잖아요. 그것을 다 녹여주고 그래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준다는 거. 근데 우리가 뭐를 먹으면서 이거는 뭐가 들어있어, 감마리놀렌산이 들어있어 이렇게는 않잖아요. 제가 보충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몸은 지방이 큰 역할을 많이 하는데요. 지방이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이런 것보다 2배 이상 에너지가 높다는데요. 그 지방에도 포화지방산하고 불포화지방산이 있다는 거는 아시죠? 포화지방은 콜레스테롤 그것을 생기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물성 지방은 비만증 예방과 피부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또 한 가지는 노화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요. 사실 불포화 지방산은 체내에서 이렇게 합성이 불가능해서 외부에서 반드시 섭취를 해야만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필수 지방산이라고도 하는데요. 거기에는 올리브 오일이나 견과류, 카놀라유 뭐 이런 것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감마 리놀렌산은 사실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는 보라지유 감마리놀렌산이라는 것을 먹어야 되는데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막 수족냉증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그 병도 당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을 찾아서 먹어야 된다는 거. 사실 포화지방도 사실 때로는 필요하고 콜레스테롤을 또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제 걱정이 되니까 조금 줄이고요. 우리가 불포화 지방산을 먹어야 된다. 이제 결론이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걱정이 되는 것은 갱년기가 이제 다 끝난 사람도 마찬가지 이제 노년기에 들어가고 40대부터는 무조건 여성이라면은 골다공증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골다공증에는 무엇이 좋으냐? 비타민 D가 최고라는 거는 아시죠? 그래서 골밀도를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뼈 건강과 면역력 강화를 시키는 비타민 D는요, 체내 합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충을 해줘야만이 된다고 그래요. 밖에 나가서 30분 정도만 햇빛만 쬐도 비타민 D는 충분히 보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신체적 변화나 또 정신적 변화가 이렇게 있음으로 해서 대체 음식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적당한 운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요. 지루하다고 하시지 말고 지겹다고 하시지 말고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근육량이 이게 감소되기 때문에 쉽게 피로하고 기초 대사량도 줄어들고 살이 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갱년기 다이어트가 꼭 필요하다는 운동을 꾸준히 이렇게 해온 사람은 갱년기가 와도 자기도 모르게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유산소 운동을 해주셔야 되고요. 걷기도 있고 수영도 있고 등산도 있고 자전거 타기도 있고 이 체질에 맞는 운동을 골라서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뱃살이 일단은 찐 상태에서는 유산소 운동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이제 근력 운동 꼭 같이 하셔야만 된다는 거, 그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이 갱년기 증상이 대체 음식으로도 안 되고 또 운동을 꾸준히 했는데도 안 되고 내가 버티기가 힘들다, 그때는 빨리 판단을 해서 병원에 가서 거기에 대한 처방을 받아가지고 조금 내가 개선을 좀 할 필요는 있겠더라고요. 그 여러 가지 호르몬제를 먹는다든지 주사를 맞는다든지 의사와 잘 상의해서 유방암이나 뭐 여러 가지 여자들이
이제 걸리기 쉬운 암에 대해서도 그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게 호르몬 우리가 주사요법이라든지 호르몬제를 먹는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병원에 가서 자세히 상담 드리고 치료를 받아가지고 수월하게 그 갱년기를 좀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오늘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는 갱년기 오기 전에 생활습관, 식습관 개선해서 준비를 하자. 그리고 갱년기가 와서 내가 살이 쪘어도 무리하지 않는 운동과 이제 식이요법 하면서 뱃살을 좀 빼는 거, 그리고 대체 식품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나 골라서 꾸준히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갱년기가 와서 고생하시는 분들, 또 뱃살이 막 찌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간을 마련했고요.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